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4강 3부 아이들의 마음, 그 중에서 8장 관계의 덫, 학대와 방임의 대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릴린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려움과 무감각, 그리고 망가진 세계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7장에서는 애착과 조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장 애착과 조율에서는 콜크 박사가 매사추세츠 멘탈 헬스 센터에서 겪었던, 거기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국에서 정말 이렇게 일찍 기숙사 학교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의 어떤 충분한 케어를 받지 않고 자란 남자 아이들이 어떤 권위, 오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릴 때 정말 그런 엄마나 혹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가지는 안정적인 기반이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내 안의 내면과 밖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한 조율 과정이 안 되고 내가 방치됐을 때 내 안에 생기는 어떤 무질서, 그로 인해서 내가 느껴야 하는, 당연히 이렇게 가져야 하는 현실감을 못 갖게 되는 과정들. 그래서 그런 부모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충분한 조율과 애착과 조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깨닫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괴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이 동시성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느끼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합창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마치 혼자 동떨어진 것처럼 그런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그 느낌이 같이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내 감정도 옆에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감정도 내가 공감을 못하는 이런 동시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8장 관계의 덫, 학대와 방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메릴린의 케이스, 그 다음 두려움과 무감각, 망가진 세계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기억하는 법을 배우려면 또 집을 향한 정오, 트로마의 재현,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관계의 덫을 시작하기 전에 콜크 박사가 인용했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은 스티븐 코브이라고 하는 찾아보니까 이제 보스턴에서 어떤 요가를 하는 어떤 센터에 어떤 센터를 세우고 하는 정신 치료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아마 정신 치료를 하는, 그리고 요가와 명상에 대한 그런 많은 책들을 냈던 스티븐 코브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아마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나이트시 저니, 이 한밤중에 이 바다를 이제 여행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안에는 정말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정말 버려지고 망가지고 내가 차마 이걸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무의식의 어두운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대면해야 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내 안에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참 보기 힘들고 저것이 나의 모습일까라고 수용하기 힘든, 소위 말하면 때로는 구역질 나기도 하고 때로는 추악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그 내면은 본인만 아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조차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이 나의 한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8장을 시작하면서 콜크 박사가 인용했던
뭐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제가 이 8장을 이렇게 다루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릴린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메릴린은 뭐 30살 중반의 어떤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거든요. 우리가 수술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간호사의 어떤 역할보다도 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뭐 그런 일들인데, 물론 이제 메릴린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뭐 나름대로 사회에서 수술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이고,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좀 이렇게 근육질의 어떤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아마 여성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릴린이 콜크 박사를 찾아왔을 때는 테니스를 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보스턴의 어떤 그 소방관이었던 미첼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메릴린이 이 소방관을 만났을 때 뭐 서로 대화도 하고 뭐 피자도 나눠 먹고 또 테니스도 보고 테니스도 치고 영화도 보고 뭐 그 친척들 뭐 조카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그 메릴린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일종의 뭐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뭐 테니스를 치면서 어쨌든 사회에서 알게 된 그런 관계고, 또 남녀가 둘이 만나다 보면은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아마 자기를 잘 모르지 않나. 근데 이제 뭐 그가 아마 같이 만나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자기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 자꾸 하는 거지. 아마 그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뭘 잘 모르는지도 모르고, 왜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고, 뭐 저는 이제 이걸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뭔가 공허한데, 내가 뭔가 좀 찝찝한데, 근데 나도 잘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 이런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지냈겠죠, 아마. 그러다가 이제 어떤 토요일 날, 아마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무 마치고 토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뭐 이렇게 테니스 치고 피자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이제 그 소방관 미첼을 이제 이 자기 아파트로 이제 불러들이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뭔가 좀 비현실적인,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뭐 이렇게 그걸 뭐 느끼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자기 집에 오라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와인도 한 잔 마시고 그다음 뭐 드라마도 같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이 미첼이 이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였을 때 그것이 이제 메릴린의 어떤 몸에 대이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메릴린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막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주먹으로 막 그걸 때리고 끌고 막 물고, 그러면서 이 야수 같은 놈아, 이 괴물 같은 놈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이 미첼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지. 이제. 속으로는 이 여자가 좀 미쳤구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메릴린이 느끼기에는 참 그런 걸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는 본인이 자기 집에 오라 그래 놓고는 그 남자를 갖다가 자다가 자기 몸에 뭔가 돼 있다는 이유로 막 그렇게 막 물고 막 주먹을 날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콜크 박사를 만나러 왔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참 콜크 박사가 경험이 많다고 느낀 거는, 뭔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메릴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그 내면에서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정말 뭐 그런 막
갑자기 폭발했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신 차려 보니까 본인이 막 피가 나오고 유리가 깨져 있고 막 이렇게 음식물이 막 구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뒷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지에 대해서 콜크 박사는 이제 서서히 하나씩 이제 정말 시간을 가지고 보기로 했다. 결국은 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지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콜크 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어떤 오랫동안 임상 환자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노련미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무감각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이 메릴린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이 남자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남자가 알려면 사실 본인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메릴린도 본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한 거죠,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긴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냥 일을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싫은지 막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때로는 심지어서 내가 막 이렇게 손을 끌고 칼로 끌고 막 손톱을 물어뜯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게 안 될 때 이제 우리는 술을 마시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메릴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테니스라는 걸 선택하고, 이 테니스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내 안에 느끼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막 중독됐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메릴린은 이제 테니스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미첼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참 건강한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 깊은 내면에 그걸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는 내가 어떻게든 하고 막 테니스를 하고 땀을 뻘뻘 흘렸을 때, 숨을 몰아쉴 때 내가 때로는 막 숨이 막 이렇게 목 밑에까지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드레날린 중독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섹스 중독보다는 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도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는 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삶에서 육체적인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메릴린의 경우에서 메릴린이 테니스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이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메릴린의 어떤 과거를 이래 물어봤을 때, 메릴린의 대답이 좀 재밌는 게,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행복했느냐 물어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는 어릴 때 괜찮았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하고 살면서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16살 때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나온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삶이라는 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메릴린이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가서 어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어쨌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막 이렇게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막 그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나 또
이 남자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본인이 또 견딜 수 없으니까 또 아무나 하거나 또 잠자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뭐 세월을 보내는. 그 어릴 때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맨날 우리를 두드려 팼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맨날 두드려 패는데도 어릴 때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순된 이야기가 아직도 메를린이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 메를린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가족의 어떤 자화상을 그리도록 했을 때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메를린에 대한 그림일 거고 메를린은 어떤 이 벽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아마 이건 엄마라고 추측이 되고 아마 형제인지 모르고 이렇게 자매일 수도 있고 뭔가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이 꼬챙이를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막 본인을 괴롭히고 본인을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 남성의 어떤 이 페니스가 성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근데도 여전히 이 메를린은 나는 어릴 때 행복했어요. 이제 앞뒤가 안 맞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앞에서 이제 그런 디소시에이션 같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걸 내가 기억하는 순간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의식 세계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니 이제 무의식 세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기억이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미체라고 이 어떤 잠자리를 했을 때 막 본인이 분노하고 막 정상적이지 않는 뭔가가 공허한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뭐 W.H. 오든이 쓴 어떤 시, 정말 진실, 진리는 사랑과 어떤 수명 같은 그런 진리가 이렇게 정말 강하게 온다고 하는데 앞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정말 이거를 이 메를린 같이 이제 본인의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과거를 끄집어내고 본인이 그걸 대면하게 하는 거는 치료에 다시 효과적이지 않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콜크 박사가 제안했던 거는 그냥 뭐 이제 그룹 치료. 그룹 치료는 이제 본인이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뭐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이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밀, 내가 의식 세계에서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비밀이든 내가 무의식에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가 기억을 다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억이든 어쨌든 그런 비밀들을 이제 천천히 어떤 꺼내놓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아마 콜크 박사의 역할은 뭐 본인이 뭐 그런 그룹 치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만 중간에 조정만 하지 굳이 본인이 뭐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룹 치료 형태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 메를린이 이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전환 뭐 반응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히스테리컬 블라인드니스라는 어떤 우리가 전쟁 중에 막 이렇게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 혹은 막 많이 다쳤을 때처럼 막 이렇게 실제로는 눈을 아무리 검사해 봐도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 깔려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메를린이 이런 케이스인지 실제로 눈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시 이제 몇 주 후에 메를린이 왔을 때 그 진단명이 소위 말해 이제 루푸스라는 거죠. 이 눈에 이제 루푸스는 사실 아주 흔하지는 않는데 일종의 우리가 뭐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위 말 루푸스로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굉장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를린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또 치료하면서 이제 무엇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걸 콜크 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면역을 리서치하는 분들하고 같이 또 리서치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 특히 이런 면역 시스템에서 CD45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메모리 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에 무엇인가 아주 이렇게 내한테 톡식한 것이 노출됐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CD45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물질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톡식한 게 아니거든요. 물질로서 막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정신적인 트라우마일 뿐인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심한 병에 걸린 감염병에 걸리면 우리가 면역 체계가 막 활성화돼서 나쁜 뭐 박테리아라든지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뭐 공격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트라우마는 우리 몸에 어떤 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의 한 부분인데도 저거를 나쁜 것으로 인식해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세포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라면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별 문제가 없이 내 몸의 한 부분이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거와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연기 냄새 때문에 갑자기 화재가 난 걸로 착각하고 막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가 막 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사실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처럼 정상인데도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정상인데 그러니까 누가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뭐 삼겹살을 굽거나 이 정도 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집이 화재가 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결국은 우리 몸에 아주 별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뇌의 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전두엽에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이전에 그냥 우리가 그런 반응들이 보이면서 이 편도체 레벨에서 그냥 이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그러면서 막 우리 몸에 막 그런 리액션도 일어나고 호르몬 분비도 나타나고 자율신경의 반응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 정상적인 어떤 이너맵, 잘못된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단지 막 이렇게 뭐 우리를 이제 뭐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어릴 때 케어해 주는 분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태치먼트, 애착 관계가 있고 또 어튜니먼트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할 때 막 칭찬해 주고 괜찮다, 문제가 없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너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막 누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 어떤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분노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우리를 막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인격체로서 대해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없고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릴 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됐을 때 누가 그렇게 학대를 하거나 에이 너는 뭐 일 못 찾아잖아 할 때 아 나는 그런 것이 나는 당연해. 이게 이제 나한테 이미 각인돼 있으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하게 뭘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망가진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결국은 우리 치료라는 것은 이 망가진 세계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메릴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메릴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릴 때 아까 가족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봐도 메릴린이 그린 그 그림을 봐도 가족들 중에 누구도 본인을 도와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그 자매조차도 엄마조차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늘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옆에 있는 동료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때로는 해코지할 사람이 아닐까 하고 본인이 이 벽을 두껍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아주 이렇게 톡식하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뭐 아주 이렇게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메릴린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메릴린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물론 이 잘못된 세계관은 뭐 메릴린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했던 충분한 애착 관계가 되지 않고 충분한 신뢰 관계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캐시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콜크 박사가 깨달았던 이야기가 이 어릴 때 이 캐시라는 여자도 사실은 어릴 때 이제 그 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학대를 당했는데 그럴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한 거거든. 근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 아버지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너희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그건 아버지의 책임이지 않아. 아버지가 그런 바운더리를 충분히 지키고 딸에게 대해서 해야 될 거와 해서는 안 될 거를 충분히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캐시가 가지고 있는 반응이 뭐냐면 선생님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근친상간의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서바이벌해서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올 때는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충분히 나도 배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캐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콜크 박사가 하는 거는 지금 캐시가 이 앞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정상적으로 이 캐시가 만약에 회복을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뭐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대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간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본인의 잘못된 거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캐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아빠가 뭐 힘들게 해서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빠를 사랑해. 내가 아빠로 하여금 막 이렇게 그런 착각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아빠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전혀 지금 캐시도 이런 망가진 세계관에서 회복을 전혀 못한, 그래서 이걸 보고 콜크 박사는 정말 오랫동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문제를 망가진 세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걸리고 이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가서 이런 것들이 리콘스트럭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한두 번의 만남이라도 한두 번의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이 케어를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어태치먼트와 어튜니먼트, 애착과 이런 그 관계를 가질 때는 단순히 우리를 밥을 먹이는 게 다가 아니고, 뭐 우리를 옷도 입혀주고, 또 우리를 또 막 이렇게 우리가 화났을 때 그 막 엄마가 막 달래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정말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래저래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깨닫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싱크로니, 이 동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세상이 다르게 되면 그만큼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우리 몸에 생기는 이너맵, 이 망가진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이 맵,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혹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진 세계관이 다시 리콘스트럭션 되고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도 이야기하고 저도 경험해 보면 이것이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기다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망가진 세계관은 결국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 만약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라면서 막 이렇게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또 어릴 때 아주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기에 또 살아가면서 이게 또 망가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올바른, 예를 들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고 아버지가 막 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아주 이렇게 침착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잘 들어주는 남자를 만났다면 그것이 서서히 또 회복이 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서 또 2차적인 또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뭐 메를린이나 이런 경우는 케이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막 어릴 때 뭐 아버지나 여기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고 굉장히 정말 트라우마가 큰 사이즈의 트라우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어릴 때 괜찮았어 별 문제 없었어가 아니고 그 트라우마의 사이즈가 작을지언정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충분한 애착 그 다음 조율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내한테 남아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가 내 삶에 때로는 공허함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 맛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는 대신에 그냥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한 단순히 그냥 먹는 데 급급한 이런 삶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비이성적인 생각들, 그 다음 행동들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알려면 우리 몸에 이제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 뭐 메릴린 같은 경우는 이 미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
뭐 같이 테니스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즐겁게 서로가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메를린은 그걸 못 느끼고 있거든. 그런 비정상적인, 혹은 자다가 막 분노에 폭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경상도 남자들은 뭐 무뚝뚝하고 뭐 때로는 뭐 뿔뚝고집이 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상도 남자든 서울 남자든 누구라도 분노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분노를 느낄 때가 있는데, 아,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느꼈을까? 그렇게 또 곰곰이 쳐다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감정적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화를 전혀 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인 내로 빠지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 나의 하나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쳐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구나. 정말 때로는 막 쥐어짜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쥐어짜고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하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막 이렇게 애가 막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 막 창자를 막 쥐어짜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혐오감이 들는 이런 것들조차도 아, 이것이 나의 한 부분이다.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원천적인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말 보여드린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이 관계의 덫을 시작하면서 스티븐 코비 이야기했던 정말 나이트시 전이라는 거, 내 안에 있는 내면으로 내가 어떤 여행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고 정말 추악하고 때로는 역겹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그거조차도 다 내가 버리지 않고 수용하고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오타가 있는데 25강 관계의 덫, 학대와 방임의 대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메를린이 이제 과거의 기억을 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치료되는 과정. 그 다음 이제 집을 향한 정오, 그 다음 트라우마의 재현이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